그런데 지금 길에서 집회하는 분들의 입장을 잘 검토를 해보면 일본 정부가 받아들이지 않을 입장을 주장하고 계시기 때문에 않을 것이다. 달리 얘기하면 지난 12년 동안 걸림돌로 작용했던 그리고 불편한 관계에 있던 양국 관계를 계속 방치하는 것이 좋다라는 결론하고 등치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네, 이 발언의 주인공은 대통령실의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인데요. 지난주 토요일에 YTN과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김태효 차장이 이야기하고 있는 게 무엇인지는 굳이 제가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요. 이것이 또 다른 논란 조짐을 보이고 있는데 정의기억연대 이나영 이사장 연결해서 이에 대한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나영입니다. 네, 조금 전에 그 김태호 차장 이야기 잠깐 들었는데요. 네. 어떻게 평가해 주시겠습니까? 참으로 처참한 역사관, 국가관, 인권관이 아닐 수 없습니다. 네. 생각해 봅시다. 국제법상 반인도적 불법행위 피해자들이 오랜 법적 투쟁을 통해 권리를 획득했고 가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과와 정당한 배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가해자는 구체적인 사실 인정은커녕 이를 부인하고 사과도 배상도 거부합니다. 그런데 중간에 자칭 대리인이 나서서 피해자의 권리를 소멸시키며 가해자에게 면책권을 주고 내가 돈 대신 줄 테니 받아라 윽박지르고 그 주변에 있는 분들을 다 걸림돌이라고 문제 제기를 합니다. 예. 그러면서 가해자로부터는 칭찬을 들었다고 기뻐합니다. 근데 가해자 하수인이 되는데 좀 뭔가 걸리는 건 다 걸림돌이고 문제적이라고 취급하면 이게 좀 상식적인 사람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판단할지 아마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대한민국 정부의 고위 관계자가 일본 정부와 관계자들 입장은 그리도 세심하게 배려하면서 예. 자국 국민의 입장과 피해자들의 목소리는 어떻게 그렇게 함부로 묵살할 수 있는지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예. 지켜야 될 국민이 누군지 도대체 어디 서서 무엇을 바라보는 사람들인지 묻지 않을 수 없네요. 일본 정부가 받아들이지 않을 입장이면 이야기하지 말라 이런 걸로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까? 그렇죠. 네. 자신을 완전히 일본 정부와 일본 극우 우익 세력들의 입장과 동일시하고 있다고 밖에 이해할 수 없겠네요. 네. 그래요. 네. 뭐 지금 조금 전에 오디오는 워낙 이제 짧은 부분만 좀 들려드렸는데 또 뭐 예를 들어서 시민단체나 이런 쪽이 붙으면서 피해자에게 그러니까 그 붙으면서 왜곡되는 부분이 있다라는 취지의 발언도 한 바가 있는데 이건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역사에 대해서 조금 이해가 저희랑 달라서 그런 것 같아요. 네. 잘 아시다시피 일본 정부는 일관되게 한반도 불법 강점을 부인해 왔고요. 피해자에 대한 배상 문제도 사실 보상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왜냐하면 배상은 불법성에 대한 거니까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 보상이 65년 한일 청구 협정으로 다 해결되었다. 심지어 이번에 기시다 총리가 윤석열 대통령 옆에 두고 한 말이 조선반도 출신 노동자 문제라고 하거든요. 이게 별로 이제 아베가 만든 용어예요. 왜냐하면 강제징용, 강제노동, 강제동원 이런 단어를 쓰지 말라고 지침을 내리면서 내린 단어거든요. 예. 네, 그러면서 이 문제를 축소했고 그러니까 성노예제도 없었다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고 그런데 사실 이 문제들은 국제규범상 이제 그 유엔을 비롯해서 이제 국제인권 단위에서 다 불법성이 인정됐고 일본 정부의 적절한 책임 인정과 피해자에 대한 사죄, 배상을 계속 요구해 왔거든요. 네. 최근에도 유엔에서 권고안이 나왔습니다. 별로 관심이 없으시겠지만. 네, 그런데 이제 그런 상황에서 오히려 우리가 일본 정부한테 국제법을 어기고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해라라고 해야 되는데 오히려 일본 정부는 지속적으로 한국 정부와 한국의 피해자 단체들이 문제고 국제법을 어기고 심지어 뭐 꼴대를 바꾼다 이런 단어를 썼죠. 그런데 2018년 대법원 판결, 강제동원 대법원 판결이 나자 사실 이 대법원 판결이 나게 된 것도 일본 정부가 어마무지한 돈을 들여서 피해자들과 싸웠거든요. 네. 한국의 유력한 그 로펌을 동원하여. 예. 그래서 막상 지니까 받아들일 수 없다. 우리가 국제법 어긴다고 하면서 사실은 수출 규제 등 한일 관계를 경색시켜 왔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결국은 한일 관계가 경색되게 된 걸림돌은 누구인지 아마 온 국민은 아실 것 같아요. 근데 이 문제를 비판하고 또 바로잡으라고 하는 시민들에게 걸림돌이라는 표현을 한국 정부 고위 관계자가 쓰다니 저는 정말 놀랍습니다. 하나만 더요. 그러니까 새로운 네. 사과를 받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새로운 사과를 받는 게 능사가 아니다. 이런 지금 발언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건 네.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사람들이 이제 일본 정부가 뭐 몇십 차례 사과를 했다. 또 일본에서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저는 한국 정부가 일본이 사과했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말한 건 이번에 처음 봤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일본 정부는 단 한 번도 불법성을 인정한 적이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한반도 불법 강점, 사실 1호 기난 강제동원과 위안부 문제 민간인 학살 다 불법적인 거잖아요. 그런 불법성 인정한 것이 적이 없고 네. 이 불법성에 기초한 구체적인 사과, 반성, 법적 배상도 단 한 차례 없었습니다. 그래요.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기시다 총리가 이야기했던 물론 그 김대중 오부지 선언을 구체적으로 언급은 하지 않았습니다만 네. 김대중 오부지 선언에서 보면 오부지 당시 총리가 다대한 손해를 언급을 하면서 뭐 통절한 사과와 반성을 이야기한 바가 있지 않습니까? 이건 어떻게 네. 평가를 하십니까? 자, 우리가 이제 구체적으로 성폭력 피해다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게 언제 무슨 일이 있었다. 그 행위를 내가 했다. 그러니까 행위성에 대한 인정이 필요하잖아요. 구체적인. 그렇죠. 예.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내가 미안하다. 잘못했다. 그다음에 뭐가 필요합니까? 다시는 이런 일을 하지 않겠다가 필요한 거죠. 예. 그러니까 사과와 재발 방지 책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불법적인 거라면 거기에 대한 법적인 배상도 적절하게 해야 되죠. 이건 아주 기본적인 틀입니다. 네. 뭐 성폭력뿐만 아니라 불법적인 행위를 한 모든 사람에 대한 개인적인 책임이죠. 그런데 일본 정부가 여기에 대해서 인정했습니까? 그것도 아주 추상적인 부분입니다. 그냥 다대한 손해를 입혔다. 누구에게 무슨 손해를 입혔다는 거죠. 근데 여기에 이제 강제 동원이 포함되다라고 우리 정부가 지금 우기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우기고 있는 거다. 알겠습니다. 네. 위안부 합의 이행 문제가 지금 다시 불거지고 있는데요. 일단 네. 기시다 총리가 윤석열 대통령한테 독도 문제라든지 한일 위안부 합의를 거론했다는 일본어로 보도가 있었는데 네. 박진 장관은 의제로 올라가지는 않았다라는 식으로 제한적으로만 대답을 하고 있던데 이 사장님은 어떻게 읽으세요? 이 부분은? 위안부 문제를 얘기했을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일본은 2015 한일합의 이행을 지속적으로 요구했고 한국 정부에 비공식적으로 네. 공개적으로 또 요구했고요. 한국 정부는 여기에 대해서 예를 들어 이제 문재인 정권 당시에 2015 한일합의가 국가 간 합의이다. 그렇지만 이 문제는 일본 위안부 문제 해결책이 아니다. 예, 문제가 많았다. 예를 들어 이제 정치적 합의였다라든지 피해자 중심 원칙을 어긋났다든지 그래서 화해치유재단을 해체했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이번 정권은 들어설 때부터 2015 한일합의 정신 준수 혹은 계승을 계속 얘기했습니다. 예. 아주 공개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강제동원이라는 현안과 묶어서 실무협의를 했다고 저희는 보고 있고요. 이번에 공식적으로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것 같이 보이지만 실제로 윤석열 대통령이 예정에 없던 일본의 야당 대표와 만났잖아요. 그 자리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그런 소녀상 얘기도 나왔고, 네네. 그리고 비공개 간담회에서 혹은 이제 두 분의 만남에서 그 얘기가 나왔다는 일본 보도도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일본이 강제동원 문제를 해결했으니 이제는 위안부 문제, 즉 2015 한일합의 이행도 공식적으로 요구했다라고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정부가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조금 전에 저희가 인터뷰했던 최종권 전 외교부 차관은 평화의 소녀상 문제가 그러니까 집중 제기될 수도 있다라는 점을 예상을 하던데 어떻게 보세요, 이 사장님은? 두 가지가 크게 제기될 것 같은데요. 예. 화해치유재단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돈 지급 문제. 예. 네, 왜냐하면 이 돈 지급이 아니고요. 사실은 화해치유재단은 일본이 돈을 10억 엔을 내고 관련 피해자 관련 활동을 하고 나면 그 조건 하에 그 전제 하에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최종적 불가역적으로 해결되었다라는 걸 선언하기 위한 장치예요. 네. 그러니까 결국 남은 돈을 털어야만 일본의 입장에서는
이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공식할 거 아닙니까? 더 이상 거론하지 말라. 끝났다라는 맞습니다. 선언. 끝났다는 예. 거죠. 예. 그거를 지금 한국 정부가 받아주고 있는 거고요. 예. 이 안에 이제 몇 가지 조건 중에 하나가 소녀상이 있는데 예. 당시에 비공개 협의에 나온 내용 중 하나가 제3국 소녀상 설치에 대한 문제. 이게 일본 정부의 입장에서 이게 적절하지 않다. 한국 정부 어떻게 할 거냐고 질문을 합니다. 거기에 한국 정부가 제가 정확하게 워딩을 읽어드리면 한국 정부로서도 이러한 움직임을 지원하지 않겠다는 뜻이고요. 향후 한일 관계가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러니까 한일 관계의 걸림돌에 소녀상이 있다는 것을 확인해 준 거죠. 네. 그리고 제3세계 소녀상 설치를 일본이 방해하거나 할 때 절대로 간섭하지 않을 것이고 그리고 그런 설치 움직임에 대해서도 지원하지 않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지금도 이제 얼마 전에 카제 소녀상이 철거가 됐잖아요. 네, 네. 네, 3.1절 기념사 직후에 철거하겠다고 통보가 왔고 강제동원 해법 발표 직후에 철거가 됩니다. 이제 이런 일들이 가속화될 것이고 이전에도 뭐 사실 공개적으로 했었어요. 근데 더 노골적으로 진행되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그러면 철거 시점까지도 조율이 된 결과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그렇게 함정 의심이 드는데요. 네. 이제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우리가 카셀드뿐만 아니라 베를린 소녀상을 생각해 보면 설치되고 나서 한참 지났는데도 정상회담에서 기시다 총리가 독일 총리에게 소녀상을 철거하라고 요구를 합니다. 아주 공개적으로. 독일 미테구에 설치된 거 말씀하시는 거죠? 네. 예. 그리고 저희가 그 아르헨티나 소녀상을 설치한다고 그 현지 주민들과 함께 그런 보도가 나가자마자 얼마 안 돼서 G20에서 기시다 총리가 아르헨티나 대통령을 만나서 아르헨티나의 재정적 투자하는 거 철회하겠다. 앞으로 계획도 다 회수하겠다. 그리고 그 설치하려고 했던 장소 유네스코 등재를 하지 못하게 하겠다고 아주 공개적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런 공개적인 압박이 앞으로는 훨씬 더 심해질 수도 있다라고 보는 거죠. 국내적으로는 어떻습니까? 국내적으로도 지금 소녀상 옆에서 굉장히 힘든 일들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예. 저희는 이제 미국, 한국, 일본의 극우 우파들이 이제 몇 년 전부터 연결되는 것을 봐왔어요. 이분들이 일본의 진짜 극우 세력들이 수요시 옆에 한국의 극우들과 같이 와서 집회 시위를 해요. 그리고 그 소녀상을 철거하라는 것뿐만 아니라 수요시 문제 제기하고 위안부 문제 자체가 없었다고 부정하고 피해자들에 대한 모욕과 혐오가 정말 심각합니다. 그런데도 지금 한국 정부는 내몰라라 하고 있거든요. 실제 3.1절 대통령 기념사 직후에 이분들이 일장기를 들고 와서 흔들었어요. 예, 앞으로 정말 상황이 심각해질 것 같아서 걱정이 됩니다. 그럼 뭐 예를 들어서 현장에서 뭐 제지나 이런 것도 없는 거죠? 경찰들이 있습니다. 있고 보고 있어요. 그런데 제지를 열심히 하시는 분도 계세요. 개인적으로. 그런데 전체 틀에서 보면 이 시위 자체가 굉장히 공격적이고 혐오적임에도 불구하고 그걸 방치하고 있다는 게 문제죠. 저희는 지금 2년 가까이 수요시를 돌아다니면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요? 네. 옛날에 했던 그 자리에서 못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김태호 차장의 발언이나 정부의 지금 이런 어떤 기조에 대해서 어떤 차원에서 대응하실 생각이세요? 일단은 이 망국적 강제동원 해법 철회를 목표로 시민들과 또 피해자들과 함께 싸울 것이고요. 왜냐하면 다 생존자 세 분께서 절대로 이런 돈은 받을 수 없고 이 가해자의 사과와 법적 배상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네네네. 그래서 그분들의 뜻을 받들어서 같이 싸울 것이고요. 곧 수면위로 사실은 떠올랐다고 보죠. 일본군 위안부 문제나 후쿠시마 핵 오염수 방류, 심지어 이제 독도 문제까지도 있는데 적극 대응하려고 하고요. 올해가
간도 대학살 100주년입니다. 예. 네, 이 문제도 이제 전 세계적으로 다시 환기하면서 이제 기념을 준비하려고 해요. 근데 장기적으로는 어쨌든 역사 정의를 좀 바로 세우고 평화와 인권, 민주주의를 소화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 우리 시민들과 함께 숙고하면서 나가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네요. 고맙습니다, 이사장님.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나영 정의기억연대 이사장이었습니다.